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은 개창입니다. 바로 전 영상 원고 대행 관련돼 가지고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원고 대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제 앞에 영상 여기 1화, 2화로 나눴거든요. 원체 내용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계속 축약축약해서 영상 진행할 테니까요. 꼭 2화 보시지 마시고 1화를 보시고 2화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고 대행 저품질 방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 1화에서 원고 대행에 대해 저품질이 걸려서 조회수가 2,000건이 60건으로 하루 60건으로 확 줄어버려가지고 일단 저품질이 발생이 돼서 당분 뭐 저품질도 이래저래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푸는 방법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바로 그 블로그를 회생시킬 수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희생을 해가면서 정성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블로그를 진행했는데 그런 저품질이 한번 발생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슬플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원고 대행에 대해서 건 바이 건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한번 두서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좀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저만의 원고 대행 저품질 방지 전략 5가지입니다. 물론 6가지일 수 있는데요. 일단 5가지만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공정위 문구 삽입 필수입니다. 음, 일단 20년 4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이트에서 본 내용인데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에 대해서 2020년 4월 29일 올라온 내용입니다. 한번 살짝 보시면 SNS 추천 후기 대가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공정위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공정위에 소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블로그를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공정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사회관계막 서비스, SNS, 매체별 공개 형식에 등등등등등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경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분명히 5월 19일은 지금 지난 상황이에요. 다음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인식 가능성,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구 꼭 삽입하란 얘기고 그 블로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구가 진짜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은 블로그랑은 좀 관계된 안 된 얘기니까 좀 제외하는데 제가 실제로 원고 대행을 하는데 그 공정위 문구를 항상 삽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정 문구 색깔을 조금 흰색에 가깝게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 4월 29일, 5월 19일 이 이후부터는 5월 19일 이후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현금 및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아예 블로그를 대놓고 써놨네요. 블로그 등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 보증, 표시 문구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여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은 제가 제 블로그에다 게시를 할 테니까 그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원고 대행 해주실 분들. 광고주 요청으로 실제로 공정위 문구 작성 거부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 광고주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정위 문구를 삽입을 조금 꺼려 한다. 그래서 삭제를 해주실 수 없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 그런 업체라면 그 광고 대행, 원고 대행 절대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포스팅이 작성이 되고 그런 내용이 왔다라는 건 어쨌든 거래는 벌써 끝났다는 내용인데 거기서 공정위 문구를 삭제해달라. 근데 일단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건 다른 것보다 이 공정위 문구를 삭제해서 손해볼 건 사실 블로거예요. 저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도 블로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블로그 분들이 손해를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당당하게 좀 광고 대행사 그 담당 분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 광고 대행사 분께 말씀을 해주면 충분히 블로그를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입장이라면
블로그 내용이 이렇구나, 블로그 입장이 이렇구나라는 걸 인지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랑은 거래를 진행 안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블로그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대행사분이 있다면 저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개를 하는 쪽으로 뭐 얘기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번째, 이미지 수정 이후 업로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그 원고 대행 그 자료를 또 올리면 어쨌든 누군가 또 피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먹다 남은 생수병을 좀 찍어 봤습니다. 보통 이런 이미지 한 20장, 10장에서 20장, 그 다음에 원고 글도 같이 나오는데 원고 글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보내주시고 이 이미지를 넣어서 글을 작성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려가 되는 건 아까 요 전 타임에 그 SNS 광고 매체 대행사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보통 광고주를 통해서 1차 대행사가 오더를 받고 2차 대행사들한테 2차 대행사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둘, 셋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자료를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작성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옮길 텐데 이때 유사 이미지가 혼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진을 100장 이상 찍겠죠. 근데 블로그 포스팅 할 때 뭐 한 20장씩 찍는다 치고 1000장 찍는다 그러면 이 1000장을 뭐 블로그 20명한테 뿌렸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뿌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사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블로그가 피해를 보고 실제 제 이유처럼 저품질 발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짧게는 6개월, 뭐 또 짧게는 3개월 열심히 정성 들여 길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성 들인 블로그가 한 방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고 대행을 진행하실 때는 꼭 이 전체 이미지를 수정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냥 뭐 테두리도 한번 넣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수정을 꼭 해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 이미지 저품질 당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고 대행 저품질 방지 전략, 원고 전면 수정.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고 대행이 오고 이렇게 이제 뭐 사진을 여기다 입력을 해달라.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입력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원고는 제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목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개창생수 먹어요. 뭐 이런 포스팅. 그러면 이제 개창생수가 그 키워드가 되겠죠. 뭐 건강에 좋은 뭐 생수 뭐 이런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일으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주가 대행사 1차 대행사 또는 2차 대행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포스팅을 해달라고 보통 아까 얘기했던 알선 업체 또는 광고 대행사가 직접 거래하는 블로거들한테 내용들을 뿌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게 원고만 쓰는 알바도 있거든요. 원고만 쓰는 알바가 있어요. 이게 뭐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글 쓰는데 뭐 최소한 시간에 뭐 얼마나 이렇게 하면 원고 한번 쓰는데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알바가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사실은 대행사에 통해서 진행하는 알바들인데 그렇게 한 건 작성한 것도 다 돈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면 수정하시길 바란다고 저는 좀 강조드립니다. 물론 전 전면 수정을 하진 않았지만 일부 수정 또는 이것 좀 문제될 것 같은 수정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 이것도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전면 수정해 주시고요. 블로그에 감이 좀 있고 원고된 건바이 건에 대해서 나는 조금 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문제되지 않을 선만큼 꼭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보통 이런 문구들을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긁어보세요. 긁어보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물리는 경우가 있고 안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 해서도 안 물리면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게 그 다운표는 아니고 점점
표시 있을 거예요. 엔터 바로 옆에 있는 표시. 그 표시를 처음과 끝에 같이 클릭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유사 문서, 유사 그 텍스트가 조회가 되는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차 광고 대행사, 2차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원고가 뿌려질 거고 대다수의 블로그들한테 이 내용들의 원고가 뿌려질 텐데 분명히 겹쳐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원고 대행 알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저리 써주시는데 보통 뭐 20명한테 다 다른 원고 줄 확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고 쓰시는 분 입장도 생각해 보시면 20명한테 20장의 그 한 상품을 두고 똑같지 않은 글들을 써달라고 하면 그분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창작이라는 고통이 보통이 아닌데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막 시원시원하게 쓰다 보면 쓰겠지만 뭐 한 5번째, 10번째 지나면 어느 정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괜히 그 내용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저희 원고는 새 원고고 개별 따로따로 보냅니다라고 하지만 저품질이 오면 그건 누가 책임질까요? 절대 블로그 대행사는 광고 대행사는 그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블로그 포스팅 무조건 하셔야 돼요. 원고 대행, 원고 무조건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유사 이미지는 아니고 유사 텍스트로 저품질 걸릴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좀 정정 좀 할게요. 유사 텍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편한 키워드는 거절하세요.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하실 수 있는데, 또 블로그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더 설명드려보면, 일단 건강보조제 관련된 내용들 다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전문 약사 아니잖아요. 물론 다행히 이 내용을 들어보시는 중에 약사분이 있다면 그분은 포스팅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약사가 아니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거 포스팅 하시면 안 돼요. 보통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제 경험인데요. 근데 왜 이걸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조제, 건강 보조제에 관련된 그 포스팅 광고 비용, 원고된 광고 비용은 블로그를 처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비싸요. 나는 2만 원짜리 광고만 맨날 들어왔는데, 왜 이분은 5만 원, 10만 원 부르지? 이거 무조건 키워드 확률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대다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알고 나서 알기 때문에 이거 원고 대행 받아서 안 해요. 대다수 아무것도 모르시는, 물론 저도 몰라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차에 말씀드리는 건데, 웬만하면 단가가 굉장히 고단가로 올라간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다이어트 보조제. 이것도 정말 고단가인데요.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약사 아니고 이걸 들으시는 그 어떤 분들도 약사는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약사 이외에는 절대 이 내용 포스팅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약사인 블로그 분들도 이거 하시면 조심스러운 게 저품질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약사라면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서 제 라이센스 보여주고 저 전문 약사 맞습니다. 제 포스팅에 문제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이버 쪽에서도 라이센스 확인하고 내용에 진짜 자기가 리뷰를 쓴 거라는 거 판단이 되면 저품질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죠? 고단가일수록 위험합니다. 키워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내피셔질 수 있는데 어쨌든 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더라라는 내용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고 저 아까 다이어트 보조제는 안 했는데 건강 보조제는 한 2개 정도 썼어요. 근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광고 대행사를 이쪽 저쪽 몇 군데를 좀 같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정말 블로그를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그 분은 저한테 정말 따뜻한 조언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비쌌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5번째, 불법 키워드는 무조건 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편한 키워드도 사실 불법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다이어트 보조제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 보조제이기 때문에 약국 말고 뭐 어느 상점에서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약국에서 팔고 있는 건 전문 약사 상품도 있는데, 물론 약국에서도 전문 약사 상품 플러스 건강 보조제 같이 팔고 있어요.
그런 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불법 키워드는 무조건 거절해라. 그럼 불법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상적으로 정식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곳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예로는 그것도 이해 못하겠으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업체는 불법이겠죠. 불법 땡땡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지명을 해버리면 문제되는 업체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더 쉽게 좀 얘기하면은 그냥 막 얘기할 수 있으면은 불법 도박장, 물론 도박장 관련된 키워드는 없었는데 불법이라는 내용은 빼겠죠. 뭐 도박장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불법인지 모르고 진행했던 원고 대행이 한 번 있거든요. 정말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 포스팅 단가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단가를 받고 진행을 했고 진행하자마자 어떤 사례가 나타나냐면 불법이라고 느꼈던 거는 아니고 하트가 제가 보통 이제 블로그 유시라 소통하면 하트가 좀 생기고 그러잖아요. 뭐 적게는 뭐 5개, 많게는 20개, 더 많게는 뭐 4, 50개가 하트가 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단숨 1시간 또는 2시간 내에 한 300개 정도 하트가 찍히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프로그램 쓴 거예요. 이거는 절대 프로그램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블로그 아무리 조회수가 뭐 5천 건이 넘고 조회수가 1만 건이 넘었들 제가 하트를 50개 이상? 아니야 100개 이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단숨에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제가 지금 파악도 하진 않았는데 하트를 단숨에 한 2, 300개를 그냥 때려 박았어요. 제가 그 증거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겁나가지고 이러다가 내 블로그가 저품질 블로그로 낙찰되겠다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바로 삭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불법적인 키워드, 뉴스에서 보도될 것 같은 키워드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 땡땡땡 관련된 그 키워드는 사실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뉴스에서 나온지도 몰랐고 불법이란 내용도 없거냐. 그리고 그거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 사실 제가 조회를 좀 해봤거든요. 되게 많아요. 다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한 한 것들 같은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 영상을 듣는 이 분들만큼은 꼭 알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불법 땡땡땡 물론 포스팅 진행할 때는 불법이란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 소중한 블로그는 일단 본인이 직접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블로그 대행사, 광고 대행사에서 안전하니까 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저품질이 되거나 저품질 낙인이 찍히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일단 영상을 보시고 블로그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진짜 진정성 있는 대행사분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좀 연락을 좀 부탁드리고 뭐 이 영상을 보고 댓글 남겼다 뭐 이렇게 하면 저 또한 그거 듣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더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직장인 디지털 노마드 성장기 개창TV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댓글 하나하나씩 제가 요즘에 한 줄, 두 줄 댓글도 제가 정말 정성 댓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요즘 댓글 쓰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물론 뭐 제가 감당 못할 정도로 댓글이 온다오면 제가 천천히 쓰겠지만 웬만하면 하루 이틀 내에 제가 아는 바 정성 댓글 꼭 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이것저것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제 영상 읽어봐 주셔서 클릭해 주셔서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